안녕하세요, 우원입니다. 지난번 동시통역 현장 브이로그 이후에 저한테 메일이나 영상 댓글로 질문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꽤 있으셨어요. 그동안 들어왔던 질문들을 제가 조금 모아서 질의응답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추가로 좀 더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 정보들까지 같이 넣어봤으니까요.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바로 첫 번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저희 집 고양이가 너무 옆에 와가지고 추근덕추근덕 거려가지고 일로와 이놈의 자식아. 고양이 보여드리려고 각도를 좀 바꿨는데 그냥 이대로 진행할게요. 첫 번째 질문부터 볼게요. 통번역사가 되고 싶은데 자격증이 필요한가요?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이게 분야마다 달라요. 일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험에 통과를 하거나 아니면은 민간 자격증 취득이 필요하기도 한 분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통역사 아니면은 법정통역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번역 같은 경우에는 해당 분야에 대한 뭐 전문 지식이 있거나 아니면은 레퍼런스 학위나 경력 같은 걸 얘기하는데 그런 게 있는 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는 국제회의 통역 같은 경우에는 자격증이라는 게 없어요. 대신 국내외 통번역대학원 석사 졸업증이 필요한데요. 이게 왜냐면은 업계에서는 라이센스처럼 통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일부 국가 같은 경우에는 통번역대학원이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석사 학위 없이 국제회의 통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경험을 쌓아서 한국에 들어와서 활동하는 경우도 드물게는 존재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인하우스 통역사는 통대 졸업을 꼭 해야 되나요? 라고 해주신 분이 계셨는데 인하우스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체 소속으로 회사에 입사해서 일하는 통역사를 얘기하죠. 근데 이게 비통대 출신들도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사적으로 봤을 때 그 수가 많은 편은 아니고요. 제가 과거에 S그룹사들 재직했을 때도 회사마다 한 2분 정도는 통대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이 일을 하셨던 것 같아요. 통대 진학을 생각 중인데 외국어 점수가 중요한가요? 어떤 준비를 또 추가로 하면 좋을까요? 라고 해주신 분도 계셨어요. 통번역대학원은요, 학교마다 입시 요강이 있어요. 그래서 그 입시 요강에 맞춰서 준비를 해서 합격을 해야 입학 가능한 건데 여기서 언어 실력은 굉장히 중요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수험 항목이라는 게 언어 테스트를 하는 게 아니라 통번역을 하기 위한 기본 자질을 평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교마다 항목이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거의 대체로 비슷비슷한데요. 보통은 문장 구역,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순차 통역, 번역, 면접 이런 순서대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전문 입시 학원도 존재를 하고 이 입시 준비만 하는데 몇 년씩 걸리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참고로 저는 통대를 졸업하기 전에 인하우스 통역사로 일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는 딱히 입시 준비를 하지 않고 시험을 봐서 합격한 케이스였고 통번역에 대한 기초 지식이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관련 경력이 없으시다면은 반드시 따로 입시 준비를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자필로 시험 보는 학교들이 있어요. 특히 번역 같은 거. 그래서 한자 쓰기 연습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 문장 구역 같은 경우에도 막힘없이 술술술 나올 수 있도록 연습을 해두면 굉장히 좋고요. 일단은 희망하는 대학원들을 이제 먼저 추스린 다음에 학교들 입시 전형에 맞춰서 공부 전략을 짜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통번역 대학원에서 뭘 배우는가 라는 건데요. 이게 단순히 외국어를 공부하는 그런 교육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통번역에 필요한 스킬 위주의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거를 그냥 석사 기간 내내 계속해요. 맨날 해요. 그리고 통대 입학을 하면은 동시에 졸업시험을 패스를 해야 된다라는 목표가 생기는데 만약에 추가 시험을 봤는데도 내가 패스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졸업이 아닌 수료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열심히 공부하는 게 좋겠죠. 그 졸업시험 분야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험 보는 당일까지 아무런 정보가 주어지지 않아요.
내가 입시를 해서 비로소 뭐가 나오는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학교를 다닐 때 많은 분야를 공부를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수업은 실습이랑 피드백을 반복하는 건데요. 이 과정에서 이제 뭐 본인의 한계를 느끼거나 아니면은 공부를 하다가 멘탈이 나가기도 하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서 퇴학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멘탈 관리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수업 외에도 동기들끼리 스터디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고 모든 수업의 자료를 학생이 다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빡빡하게 흘러가거든요. 실제로 제가 대학원 다닐 때는 하루에 4시간씩 잤었어요. 잘 시간도 부족하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제가 졸업했을 때 졸업시험에 어떤 분야가 출제가 됐었냐면은 경제학, 우주과학, 의학, 엔터테인먼트 산업까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분야가 교수님 마음이에요. 그리고 번역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자면은 통대를 나오지 않으신 분들도 번역업계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도 통대를 나오는 게 좋다라고 하는 이유는 번역은 표현력을 강화하거나 교열을 하거나 현지화 작업을 하거나 캣툴을 활용한다든지 뭐 단순히 언어를 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윗단계에 있는 트레이닝을 통번역대학원에서 진행을 하거든요. 실제 제가 번역 일을 하면서 가장 많이 겪었던 케이스가 뭐냐면은 번역물 검수 작업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비문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해당 분야에서 쓰는 전문 용어를 쓰지 않았다든지 그래서 뭐 현지화가 많이 떨어지거나 아니면은 뭐 글자 대 글자 치환하는 수준의 번역을 해서 아 이거는 조금 퀄리티가 떨어지는데 싶었던 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그런데 이게 번역을 한 당사자 입장에서는 내가 봤을 때는 이 번역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그런데 통대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면은 정말 그거는 내 오만이었구나. 내가 우물한 개구리였구나. 이런 거를 정말 절실하게 깨달을 수 있는 게 바로 통대라는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뭔가 번역을 전문적으로 진짜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통대를 가셔서 트레이닝을 받는 게 앞으로의 일을 위해서도 저는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번역만 공부하고 싶은데 통역까지 대학원 가서 하면은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요즘에는 단기로 수강하는 번역 아카데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등록을 하셔서 관련 강의를 수강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대신 공부하는 강도는 통대가 훨씬 더 힘들다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통대를 졸업하면 바로 국제회의 통역사가 될 수 있는가? 이게 모두가 되는 건 아닙니다. 막상 이제 졸업하고 필드에 나와서 해보니까 본인 성향이랑 별로 맞지 않거나 졸시를 통과를 했는데 여전히 역량 차이라는 벽이 보여서 중간에 포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요. 이게 이미 시장 상태가 포화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갓 졸업한 사람한테 일감이 생각보다 많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일이 들어올 때까지 한 3년 정도는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은데요. 그러면은 이게 3년 정도 내가 일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기 전까지 경제활동은 해야 되잖아요.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일을 같이 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그 기존에 하는 일에 정착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해외파일수록 유리한가요? 라고 질문하신 분들도 계셨어요. 제가 여기서 언급드리는 해외파는 해외에서 오래 거주해서 현지에서 언어를 익히신 분들 그런 거를 제가 해외파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필드에 나가서 만나는 통역사님들 보면은 해외파가 많은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해외파, 특히 어린 시절에 외국 생활을 했던 분들은 반대로 모국어가 약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통대에서 한국어 때문에 애를 먹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따라서 해외파라고 해서 이게 특별히 유리하다라고 하기는 어렵고 한국어랑 외국어가 모두 뛰어난 사람이 결국에는 필드에서 살아남는 거겠죠? 자, 다음 질문. 통역사는 고수입 직종이라고 하던데 정말 많이 버나요? 이 수입에 대한 질문이 생각보다 조금 꽤 있었어요. 이게 사람마다 다르고 언어마다 다른데요.
영일중 기준으로 했을 때 영어 쪽이 페이가 조금 더 높고요. 그리고 프리시장에서 특히 국제회의 같은 경우에는 통대 요율이 대부분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통대 요율이라는 거는 각 대학원 홈페이지 가시면은 요율표가 있는데 그거에 거의 준하는 수준으로 받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8시간 풀타임 기준으로 했을 때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게 물론 고객이 어떻게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요율이 굉장히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너무 터무니없는 그런 요율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거절을 합니다. 왜냐하면 시장 전체의 요율이 하락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죠. 그래서 그런 건 거절하고요. 인하우스 통역사 같은 경우에는 기업마다 연봉 테이블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프리랜서 일은 어디서 얻을 수 있나요? 통역사의 일감은요, 자기가 얼마나 발로 뛰느냐에 따라 나뉩니다. 인하우스 통역사가 아닌 이상은 이게 뭐 취업 포탈 같은데 공고가 올라오거나 그런 거는 없다라고 보셔야 되고요. 경력기술서라고 하죠. 그런 거를 잘 쓰셔서 에이전시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면은 연락처가 있어요. 그쪽을 통해서 메일로 보냅니다.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주기적으로 어필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아니면 통대 시절에 실습차 나갔던 곳이랑 인연이 돼가지고 계속 졸업 후에도 연락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어느 정도 경력이 많이 쌓이게 되면은 인터넷에 이제 올려놓은 내 경력기술서를 보고서 고객이 직접 다이렉트로 연락을 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인데 통대 가기 전까지 뭘 준비하면 좋을까요? 일단 10대 때 준비하면 좋은 거는 외국어 공부는 기본이니까 이거 외적인 거를 알려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모국어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한국인이지만 한국어 어휘력이나 뭐 문장 이해력 이런 게 떨어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게 대학원에 입학을 하게 되면은 발목을 잡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평소에 책을 많이 읽어서 어휘력이랑 올바른 문장 구사력을 기르는 걸 꼭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건데요. 그리고 목소리를 사용하는 직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달력 있는 억양, 그리고 발음, 적절한 목소리 톤 이런 것들을 가꾸는 연습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어떤 연습을 하면 좋냐? 뉴스 쉐도잉을 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거는 한국어뿐만 아니라 외국어에도 해당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 뉴스 쉐도잉을 많이 하면은 억양이라든지 발음 교정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실제로 저는 평소에 이렇게 말할 때랑 일할 때 목소리가 달라요. 그 정도로 이제 조금 많이 일할 때는 그런 거를 신경을 쓴다라는 거고요. 평소에 비문을 사용하는지 체크를 스스로 해보시는 연습도 아주 중요합니다. 본인이 이제 말을 할 때 녹음기를 켜가지고 한번 녹음을 해보세요. 그리고 그걸 들으면은 처음에는 사실 굉장히 충격적이에요. 그런데 듣고 있으면은 내 문제점을 바로 직시할 수 있습니다. 어떤 톤으로 이야기하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자기가 말하는 거를 녹음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직장인입니다. 통번역에 관심이 생겨서 통대 진학을 고려 중인데 늦은 나이에 준비를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배움에는 나이가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지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 들으셨다면은 이게 통대 진학이라는 게 배우는 것 외에도 고려를 해야 되는 것들이 존재한다라는 거를 아셨을 것 같아요. 직장인 분이시라고 하면은 휴직을 하시거나 퇴사를 하셔야지 통대에 매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재학 중에는 정말 수업 따라가는 것도 벅차요. 제가 다녔던 학교는 주 4회 학교에 가야 됐고 동기들이랑 스터디도 맨날 했고 수업 중간중간 받았던 피드백도 연습해야 되고 수업 자료도 준비해야 되고 그러고 나면은 잘 시간이 거의 없죠. 대부분의 통대는 주간 수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야간 수업이나 주말 수업을 하는 학교도 있기는 해요. 근데 직장을 다니면서 공부까지 챙겨서 내가 졸업시험을 패스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한번 잘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보통은 직장을 휴직하거나 퇴사를 하거나 한 다음에 통대에 오시는데 가끔 회사랑 통대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내가 통번역에 정말 타고났다. 수업에 다른 공부 안 해도 상관없다. 뭐 이런 게 아니라면은 결국에는 뭐 퇴직을 하시거나 퇴학을 하시거나 그리고 휴직을 하시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길을 꼭 가야 된다. 그래서 그런 굳은 의지로 통번역 대학원에 입학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는 굳이 추천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TMI이긴 한데 제가 통대 시절에 굉장히 출구가 없는 터널에 갇혀있는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게 제 고등학교 때부터 꿈이었고 그래서 열정 하나로 버텼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뭔가 본인이 악바리 근성이 있고 그리고 통번역에 대한 열정이 충만하시다면 통번역사라는 끝없는 배움의 세계로 들어와 보셔도 좋지 않을까 합니다. 마지막 질문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통대 재학생인데요. 노트 테이킹을 할 때 연사의 말이 다 기억이 안 나서 너무 힘듭니다. 저도 그래요. 연사의 말을 어떻게 다 기억하시나요? 라고 해주셨어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기법은 순차 통역을 할 때 연사의 말을 기억했다가 온전히 재생하기 위해서 뭔가 나만의 암호, 기호 이런 거를 통해 메모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일종의 순차 통역을 하기 위한 보조수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왜 재생이 안 되는가? 열심히 썼는데 그거는 저도 예전에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는데 메모하느라 문장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연습이 부족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노트 테이킹은 속기가 아니에요. 속기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뭔가 말하는 거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써내려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메모 내용에만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최대한 내가 기억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이 우선인데 그렇기 때문에 해당 분야에 대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연사의 말을 기억하기 쉽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해는 하겠어. 이해는 하겠는데 발언 스피드가 너무 빠른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연습밖에 답이 없어요.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저도 대학원 다닐 때 순차 통역이 정말 힘들었어요. 이것 때문에. 근데 진짜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 내가 관련 배경 지식이 부족했다. 그게 요인이었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요즘에 매체를 보면은 통역사분들이 종종 등장하고 하시는데 그분들을 보시면서 와, 좀 멋있다. 나도 일본어, 영어, 중국어 좀 할 줄 아는데 통역사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저처럼 어릴 때부터 꿈을 쫓아서 공부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 현업에 있는 사람으로서 좀 현실적인 조언이랑 그리고 도움이 될 법한 정보들을 함께 담아봤고요. 재밌게 잘 봐주셨을까요? 솔직히 제 직업은 제가 봐도 좀 멋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제 이런 멋있는 모습 뒤에는 모든 직업이 그렇지만 엄청나게 노력하는 그런 것도 다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행사 가기 전에는 밤새서 공부하기도 하고 행사가 끝나면은 목이 다 쉬어가지고 이비인후과를 막 들락날락하고 합니다. 그런데도 굉장히 매력적인 직업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 어떤 배우분께서 나는 작품마다 여러 직업을 경험할 수 있어서 굉장히 좋다 라는 인터뷰를 하신 적이 있는데 저도 비슷한 경험을 통역을 하면서 자주 느끼곤 합니다. 매번 다른 연사님의 그런 뭔가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 감정 이런 것까지 다 담아서 하다 보니까 그 사람 자체가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을 종종 받고는 하는데요. 그런 점이 이 직업의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든 길이긴 하지만 이 분야에 도전 중인 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시다면 꼭 긴 터널을 빠져나오셔서 본인의 목소리가 가진 힘을 느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도 만나요. 안녕!